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자의 해나입니다. 어떻게 겨울방학인데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공부 시간이 좀 넉넉할 때 경험치를 쌓기 매우 좋은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루아침에 점수를 올리기 힘든 부분이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비문학 공부법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문제집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먼저 2등입니다. 저는 일단 20 수능에서 비문학 만점, 100분이 만점을 맞았고요. 30 때부터 줄곧 국어 모의고사는 계속 만점을 받아왔고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1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가장 점수가 오르기 힘들다는 2등급에서 1등급을 특강이나 인강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뤄냈다는 점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편인데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기출 분석 팁들이 있어요. 정말 제 과외생들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오늘 영상에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국어에 흥망성쇠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19학년도 불수능에서는 매우 안정적인 1등급을 따냈는데요. 저의 공부 전략 중에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공부하기예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9월달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그 뒤에 수능이 있기까지의 시간을 정말 잘 써야 해요. 저는 항상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었고 한 8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국어 공부를 했었어요. 이때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비문학은 무조건 2지문을 정말 꼼꼼히 오답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공부 전략을 찾기. 예를 들면 긴 지문을 읽을 때는 내가 끊어 읽는 게 좋더라. 짧은 지문을 읽을 때는 한 번에 통으로 읽는 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공부 전략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유형이다, 처음 보는 글이다 했을 때 내가 어떤 공부 전략, 어떤 무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저는 막 처음부터 독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구조도입니다. 구조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용이하고요. 또 우리가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출을 꼼꼼하게 볼 수 있게 해줘요. 내가 구조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그 기출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조도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효과적이에요. 친구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구조도를 시험 시간에도 그려야 하냐? 당연히 못 그리죠, 여러분.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 시간엔 당연히 구조도를 그릴 수 없지만 그 대신 장점이 뭐냐면 미리 내가 구조도 연습을 해놓으면 시험 시간에도 읽는 즉시 직관적으로 가지치기가 좀 되고 이렇게 비교 대조 같은 거나 뭐 나열이라든가 이러한 전개 방식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그리기 엄청 강추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저의 아주 오래된 때 묻은 유물인 제 옛날 기출 문제집을 한번 펼쳐봐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러 갑시다. 이게 저의 기출 문제집들이고요. 마르고 닳도록, 홀수, 그리고 매산비 이렇게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개취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문제집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 정도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백이 많은 게 좋다. 두 번째,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공부 방법에 맞는 해설지가 있는 문제집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나는 구조도를 만드는 것이 나의 공부 방법이면 구조도가 있는 해설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구조도를 그리는 방식은 진짜 다양해요. 지금 이 구조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구조도라 하긴 좀 부끄럽죠? 그냥 너무 정보량이 많으니까 제가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진짜 단순하게 구조도를 그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은 구조도가 될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좀 전개 방식 관련된 구조도를 보자면 2017학년도 수능 보험 지문을 좀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구조도를 그려놨는데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문제와 해결로 나눠서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동일보험료면 어떠하면 어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적어놓은 것, 넘버링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중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통시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중세랑 근대 사이에 이 표시를 해놓은 걸 보니까 중세와 근대가 다르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대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통시이면서도 동시에 대조도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자, 이 친구 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그려놨네요. 그렇다면 공동소송이 있고 집단소송이 있고 단체소송이 있더라. 나열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겠죠. 근데 동시에 또 보면 제가 뭘 그려놨냐면 우리나라에선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이 이런 식으로 다르더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으니까 대조 역시 드러나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지문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전개 방식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매몰되거나 함몰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학 지문이네요. 구조도 같은 경우 이렇게 그려놨고 여기는 두 갈래가 있네요. 분해와 합성의 두 갈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대조시켜가지고 단백질 분해와 합성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면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고 합성되고 배출된다 이러한 절차들을 매우 중요하게 표시를 해놨고 화살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벗, 예시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나가 말한 팁들을 가지고 독해력을 어느 정도 쌓은 후에는 문제를 야물딱지게 풀어내는 요령들이 필요하겠죠? 5개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5가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이니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1문단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1문단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첫 문장은 이 지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를 정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이고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앞으로 지문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알려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1.8 수능의 경제 지문이었는데요. 오버슈팅 지문으로 유명했던 지문입니다. 하지만 1문단을 봤을 때 정부는 어쩌고 뭐뭐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죠. 결국에 이 지문은 오버슈팅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정보를 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수행해서 경제를 안정화시킨다. 그러니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가가 중심이었던 지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볼 때도 오버슈팅에 관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왔고요. 정책에 관한 문제가 2-3문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문단을 보시면은 지문의 방향성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먼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와 서술어에 주목해서 문장을 읽어보세요. 문장이 길어지면은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헷갈리면 문장을 읽으면서 문단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한 문장도 그냥 흘겨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흘겨 읽지 않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정보량은 굉장히 많았지만 결국의 핵심은 주어와 서술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 때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이렇게 지문에 숨이 길면은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주어, CD 드라이브는 그리고 서술어, 정보를 판독한다만 떼서 보면 CD 드라이브의 기능을 딱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통해서 CD 드라이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쭉 얘기해 줄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더 보면은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어와 서술어만 딱 보면 광 검출기는 정보를 읽어내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표시 만들기. 나만의 표시를 만들어서 질문을 읽어나가면 이제 읽어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오답을 할 때도 내가 지문을 정확히 읽어냈느냐, 내가 구조를 정말 잘 파악했느냐도 굉장히 잘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관형어, 부사어, 보조사에 주목하세요. 여기에는 뉘앙스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좋아해. 와, 나는 너만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두 문장은 같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를 공유하지만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지시 관형어의 경우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라고 해서 차이는 차이지만 그 둘의 차이라고 딱 특정해주는 기능을 관형어가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관형어, 부사어, 보조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교와 비례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비례 문장 있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거는 무조건 관계가 나오는데 그냥 그 관계가 그대로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반대로 나오곤 하고요. 경제에서도 환율이 오를수록 뭐뭐하다. 이런 것들 아주 잘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앞서 말한 비교도 인문은 물론 사회, 기술, 과학 모든 거에 쓰이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에 대한 주장 비교 또는 고대, 현대 이런 거 통시적인 비교 출제의 기본 형식은 다 비교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문장과 비례 문장이 나왔다면 반드시 주목해서 읽어야겠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단연간 쌓아온 국어 팁들을 한번 방출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실천을 해야 자기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